안양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재선의 김성수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하고 또 안양시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 있는 방송 OBS 희망 인터뷰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에 대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의원님 꽤 오랫동안 안양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요. 벌써 처음 정치 시작할 때를 되돌아보면 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와 지금의 의원님을 좀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생각에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시절에는 어떠한 그 시민들에 대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뭐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의원, 경기도의원을 재선하면서는 경기도의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그 정책들을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업무의 영역은 좀 확대가 됐지만 네, 예. 마음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셨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정치하신 시간이 꽤 되기 때문에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던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선정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좀 깁니다만 네. 우수상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대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예, 내용을 그렇죠. 담고 있죠? 네, 네. 그 조례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한 조례인데요. 네. 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네. 또한 그 신고 기간을 그 전에는 아이들의 아동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조례 개정에 의하면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시 관계의 부서에도 그 아동 학대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많이 쓰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사례결정위원회 이제 설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인데 네.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위원회가 있으면은 네. 그 위원회는 아마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에 좀 속해 있고 위원회 자체가 회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아이들의 아동 학대 피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전담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네. 해당 부서 관계 과장님이 아마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한 7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소위원회 형식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심의를 해서 학대 아동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자, 사실 아동학대 문제가 여전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잠한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 옛날부터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그 아이들을 이용한 그런 나쁜 범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범죄, 학대 이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는 의원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복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보통 이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이웃들도 뭐 겉으로는 몰랐다 이런 인터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럼 뭐 정부 차원도 좋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번 조례를 제가 전부 개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자체나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그 학대, 그다음에 가정 폭력 이런 부분에서 방임, 방치 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아동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자, 이번에는 11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체육복지와 관련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그 체육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마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복지 혜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노인과 장애인도 체육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예. 각 지자체별로 돼 있는 그 프로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까지 시민구단은 어렵고요. 프로구단에 그 어떤 관람을 하기 위해서 그 할인 혜택을 주어지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확대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노인과 장애인까지도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또한 구단과 프로구단과 함께 협력해서 그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지역구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지역 네. 현안 가운데 안양의 이제 구 서희 면사무소 이전, 네, 네, 그렇습니다. 요 관련한 5분 발언을 하셨던데요. 네, 이건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인 구 서희면 사무소가 누구를 기리기 위하여 복원된 건축물인지 따져 묻고 도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 또는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희면 사무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면사무소 자체가 일제 시대에 뭐 목조 건물로 만들어져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현재로서 그 문화재가 정말로 그 도심 한복판에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뭐 재산상이라든가 뭐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문화재를 뭐 해제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은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5분만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예. 네. 서명이나 뭐 청원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모으셔야겠네요. 앞으로. 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도 했고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양이 이제 독립운동에 많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또 아울러서 경기도 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인가요? 예, 이내의 모든 건물들을 또한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는 200m 이상, 그다음에 뭐 고도 제한, 층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양시도 혹시 그 서희면 사무소가 이전이 어려울 경우 정말 문화재청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런 형상 변경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임기가 뭐 한 3년 조금 더 남았어요. 네, 네. 1년 가까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좀 이루고 싶은 일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구가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의 그 만안과 동안구에 대한 동방성장위원회가 꾸려지고 제가 그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이전을 하고 네. 현재 안양시청 부지를 대기업 유치라든가 경제도시로 해서 안양 동안과 만안을 균형 발전, 동방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제가 지난 그 10대 전반기 때 농정형위원회에 있으면서 네. 밀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밀 재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는 저희가 쌀 다음으로 높거든요. 쌀이 한 63% 정도 된다면은 밀은 한 38%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 재배가 굉장히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입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그 기후 변화 이런 환경이 바뀌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만들어주고 네. 밀 생산을 좀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좀 의정 활동하시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오와 계획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예.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또다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기신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만 가지고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안양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